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포항 읽어주는 남자. 포항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 이재원 포항지역학 연구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너무 아름다운 민트 색상 셔츠를 입고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이 색감 있는 것도.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 가을 맞인가요? 이렇게 좀 상큼한 느낌으로 찾아와 주신 건가요? 자, 오늘 상큼한 느낌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져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포항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문화재법에 이제 천년기념물이라고 있는데, 네네. 우리 그러면 포항에도 천년기념물이 있느냐? 오늘은 포항의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군요. 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천연기념물이 500호 넘게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포항에 있지 않을까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나요? 예. 결론부터 얘기해 주셨네요. 예. 4개가 있습니다. 예.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된 게 2013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4개가 되었는데, 정해진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가장 먼저 된 게 1992년에 지정된 게 그 우리 남구 동해면 발산리에 있는 모감주 나무와 병아리 꽃나무 군락입니다. 예, 그게 이제 천년기념물 371호로 됐는데요. 네. 천년기념물은 이렇게 그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 지질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데 네. 우리 그 발산에 있는 모감주 나무 군락지가 가장 넓고 그리고 개체수가 가장 또 많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감주 나무를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좀 생소해요, 저도. 예, 근데 이제 이 나무는 또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꽃이 그 아주 특징이 있는데 우리 왕관을 장식하는 깃털처럼 네. 노란 꽃들이 그렇게 우아하게 꽃대를 타고 이 줄줄이 꽃이 달려 있어요. 이제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여름에 피는 꽃이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골든 레인 트리. 골든 레인 트리. 예, 황금의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이야. 그 꽃대 모양이 마치 노란 그 비처럼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이 되게 멋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꽃만 봐도 이 모감주 나무는 잊지 않을 수 있는데요. 꽃이 지고 나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모꼴로 초록 모양의 열매가 점차 부풀어 올라오고요. 세모예요, 열매 모양이? 예, 지금 이제 많이 달려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한 달걀만큼의 부풀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씨앗이 보이는데요. 그 씨앗이 또 새카만 씨앗이 윤기가 흐르면서 단단해져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염주로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염주나무로라도 불렀습니다. 모감주 나무를 염주나무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병아리 꽃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이제 그 5월달에 하얀 꽃이 피는 게 거기 우리 발산에 같이 있어서 천년기념물로 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우리 천연기념물이 모감주 나무와 병아리꽃 군락이었습니다. 모감주 나무가 염주의 재료기도 했다. 염주나무로도 네. 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포항 시내에서도 모감주 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주변에 잘 둘러보면 예, 맞습니다. 발견할 수 있겠군요. 예, 양락동에도 자주 보이고 또 특히 동해면 발산 가는 그 길에도 네. 모감주 나무가 많이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주상절리가 또 우리 포항의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 위치는 남구 연일에 있는 달전에 있습니다. 달전리에. 네. 2000년에 지정되었고 천년기념물 415호인데요. 주상절리는 뭐 아시겠지만 절리라는 말 자체는 이 암석에 생긴 틈을 이야기하고요. 주상 즉 기둥 모양이 기둥 주자에 이제 모양 상자니까 네. 기둥 모양으로 그 뭐 보통 오각형이나 육각형 모양으로 이 틈이 생긴 것을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이 생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용암이 흘러나왔을 때 급격히 식으면서 이 그 돌마다의 온도가 차이 나서 수축하면서 이제 기둥이 생기는 건데 흔히 우리 제주도나 울릉도 이 섬에 가면은 주상절리를 보실 수 있죠. 맞아요. 네, 제주도와 울릉도의 주상절리를 보신 분 일부러 찾아가신 분들은 꽤 그렇죠.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 달전에 있는 주상절리가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은 네. 다른 데는 보통 이제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되었는데 우리 포항은 그 신생대 제3기 즉
한 200만 년 전에 더 오래됐군요.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약 200만 년 전이면. 그리고 보통 바닷가에서 보신 거는 이 바다 이 파도 치는데 이렇게 그런 것만 보셨을 텐데 네네네. 우리 달전에 있는 거는 높이가 한 20m 정도. 우리가 이제 산을 채석하면서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산을 그냥 이게 깎아지른 단면에 우리 주상절리가 있는데 폭이 한 100m, 네. 높이가 한 20m니까 규모가 큰 주상절리여서 굉장히 이 보면 참 위용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때는 또 많이 풍화작용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이에 그 어떤 육각형, 오각형의 기둥 모양이 좀 많이 이 좀 풍화가 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서둘러서 보러 가야겠네요. 네. 자, 좀 아쉬운 소식 전해주셨고요. 자, 네. 또 다른 포항의 천연기념물, 세 번째 천연기념물도 소개해 주시죠. 아마 제일 많이 찾아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북구 흥해에 가시면 북송리 북천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네. 북송리 북천수가 이게 이름이 이랬으니까 무슨 뜻이지 하시는데 북송리는 지명 이름이고요. 흥해에 있는 그 하나의 리 이름이고요. 네. 북천수는 북천의 숲. 숲. 예, 여기 수가 이제 숲자거든요. 한문으로. 네. 그러면 그래서 북송리에 있는 북천이라는 숲.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북천이 뭐냐면 네. 이제 곡강천입니다. 흥해에는 남천과 북천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특히 북천을 곡강천이었는데요. 우리 포항에서 가장 큰 넓은 그 곡창지대가 흥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이 범람을 하는 그 홍수가 지면 그런 어떤 농경지대가 범람이 되는 것을 늘 이제 당시 군수들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고문이었겠어요. 네. 그렇죠. 조선 철종 때입니다. 그 흥해 군수 이덕강이라는 분이 그 이제 자꾸 범람하는 어떤 그 수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샀습니다. 근데 그 제방이 또 결국은 또 수해에 무너지니까 아이디어를 내신 게 그 제방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숲이 조성이 된 겁니다. 좀 더 튼튼한 제방을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 이제 범람을 막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한 공을 세우셨으니까 네. 공덕비가 지금도 있는데 흥해에 가면은 영일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비석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를 잘 살펴보시면 북천수를 조성한 흥해 군수 이덕강 이런 이름이 있는 공덕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숲을 당시에는 한 4리 정도에 걸쳐서 숲을 조성을 했고요. 네. 또 옛날에는 다 우리가 숲을 조성할 때는 풍수지리를 우리는 많이 보니까 그죠. 그래서 흥해의 진산이 도엄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엄산의 맥을 보호하고 수해도 막는 또 방풍림의 효과가 있는 그가 이제 북천수가 되는 겁니다.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맞습니다. 누린 듯합니다. 이제 네. 아쉬운 거는 그러한 숲이 이제 일단 그 일제강점기나 이후에 6.25나 통해서 많이 이제 소실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숲을 많이 복원을 해가지고요. 지금도 숲 길이가 한 1.87km 그러니까 1870m 정도의 긴 숲이어서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긴 숲 규모로는 세 번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럼 이름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네. 가장 긴 숲이 경남 함양에 있는 상림이고요. 두 번째 숲이 이제 하동 섬진강변에 있는 송림이 있고 우리 이제 포항의 북천수가 세 번째인데 네. 건 2km가 되니까 산책 코스로도 아주 각광을 그러게요. 받는 곳이죠. 이제 곧 또 선선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으니 그렇죠. 네, 한번 거닐러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발산에 있는 모감주나무 군락지라든지 그리고 주상절리 이런 것은 이제 멀리서 바라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로 여기는 앞에서 볼 수는 없군요. 그렇죠. 네. 또 팻말이 잘 안 돼 있어서 생소하게 또 잘 찾기도 조금 어렵기도 해요. 네. 하지만 북천수 같은 경우는 산책 코스로도 충분히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최근에 가보니까 또 좀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무슨 우회 도로가 그쪽으로 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숲 쪽으로요? 공사가 한창인데 그게 이제 흥해 7번국도 우회 도로가 네. 그 이제 숲의 오른쪽 끝자락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요. 남에서 북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이렇게 숲이 탁 트인 맛이 좀 없어져서 뭐 물론 이제 그런 도로의 편리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또 천연기념물이라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숲인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요.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정된 네 번째 천연기념물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천연기념물은 뭐냐면 우리 장기에 가면은 이제 뇌록 산지가 있습니다. 뇌록 산지요? 예, 그래서 뇌록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쉽게 설명드리면 천년
그 안료입니다. 우리 단청을 하잖아요. 궁궐이나 뭐 이렇게 그 서원이나 이런 데 단청을 할 때 초록 색깔을 내는 안료가 천년으로 된 것이 뇌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광물이고요. 그걸 이제 가루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악교에 어겨서 이제 나무에 발라서 초록색을 내는 그런 천년 안료가 되는데 귀한 것은 그 뇌록이 우리 남한 쪽에는 장기에 났답니다. 그럼 유일한 곳이었죠. 유일한 산출지였죠. 뇌록이 난다 해서 그 산 이름이 뇌성산이고요. 예, 그래서 장기면 학계리 가면은 뇌성산이 있고 거기에 네. 뇌록산지가 천년기념물이 보존이 되었는데 가보면 어딘지를 몰라요. 쉽게 이야기해서 팻말이 하나 없어요. 딱 여기다 구별해 줄 만한 표지판이 없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천년기념물이 방금 말씀드릴 것까지 총 4개가 되는데 네. 뭐 좀 팻말이라든지 또 보존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그걸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좀 더 홍보를 하는 배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시민으로서 안타깝죠. 이게 참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곳인데 제대로 좀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면 보존하기도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큰 자산이거든요. 네. 예, 뭐 요즘 새로 짓는 숲이나 새로 어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재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정됐다면 더 잘 보존할 수 있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아쉽네요. 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제대로 된 현실적인 보존에 대해 시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도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면서요. 포항 읽어주는 남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원 포항지역학 연구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